안녕하십니까, 직진입니다. 작가님의 블로그 설정 총정리 8번째 컨텐츠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층은 정신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죽음의 층 존재들은 불사지만 아이러니하게 불사와 맞바꿔 우렉이 말한 더 넓고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생명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호크니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던 개인이다. 작가님이 생각하기엔 작가님이 아는 한에 정말 죽어있는 세상이란 건 어떤 큰 장벽이나 두려움이 본능과 열정을 죽인 세상이었다. 두 번째, 왕란이 카라카의 반지를 발견하는 장면은 더 뒤로 미룰까 고민했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천천히 끌고 나갈 주제여서이다. 왕란이 탑으로 올라가는 것이 스토리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왕란이와 반지의 이야기는 나중에야 메인 스토리 중 하나로 떡하고 등장하게 될 거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야기를 쌓아 올리려 한다. 네 번째, 카라카와 유리는 실력으로 본다면 당연히 현재 유리의 승리다. 그러나 카라카의 주술은 특이한 면이 있고 카라카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 다섯 번째, 신원류는 어떻게 보면 퍼즐 게임의 만능 열쇠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되었다. 신원류는 역시나 특별한 힘이고 밤은 아직 다루는 게 많이 미숙하다. 여섯 번째, 숨겨진 층의 이야기는 이후 나오는 십가주나 스토리들의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다. 애초 시네탑 스토리 전반을 지배하는 캐릭터들은 밤에게서 멀리 있다. 일곱 번째, 쿤 에드안의 모티브는 디오니소스다. 십가주 중에서는 방탕과 향락, 여성 편력, 미모, 전투 등등을 맡고 있다. 여덟 번째, 자하드와 십가주들은 다 대단한 재능을 가진 천재들이었다. 마스첸이나 창귀들의 캐릭터는 앞으로 펼쳐질 몇몇 에피소드들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홉 번째, 십가주가 된 에드아는 수도 전체에 번개구름을 몰고 온 적도 있다. 열 번째, 자하드가 사용하는 공격 이름의 금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금이 아닌 다른 금속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다이아 같은 금이다. 신원류에 관해선 실체를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 같다. 11번째, 작가님은 여타 소년 만화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레벨업은 시네탑이랑 좀 안 어울린다 느끼셔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향상의 모습을 표현하신다. 제 언어로 풀었었습니다. 12번째, 자하드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력이나 생존력 등 여러가지 모험에 필요한 능력이 거의 다 최상에 가깝다. 13번째, 마스첸이 데이터의 경우 선별인원 사이에선 거의 먼치킨에 가까운 데이터다. 작가님도 자하드에게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고민하셨다고 한다. 자하드의 경우 니들이 주 무기지만 마스첸이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해서 니들은 거의 쓰지 않았다. 14번째, 사실 밤파티에서 밤과 엔도르시, 사치를 제외하면 전투시 선별인원 최정상급 인원은 없는 편이다. 쿤의 경우 엔나코어를 사용하면 사기캐가 되지만 그건 논외로 치는 게 맞다. 쿤은 능력이 발현된 이후 그것을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쪽에는 꽤 능숙하다는 설정이다. 작가님에게 쿤이 등대직이냐 창직이냐를 물으면 아직은 등대직이를 선택한다고 한다. 그쪽은 적절한 지점 이후에 찾지 않을까 싶다고 한다. 15번째, 키세아의 경우 선별인원으로 치면 팀에서 낚시꾼을 소화할 정도의 상위권이다. 16번째, 쿤이 얼음창의 능력을 발현하자마자 비올레를 제압하는 것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었다. 각 캐릭터들의 능력의 진짜 발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셨다. 17번째, 자하드 데이터와의 전투는 물론 승산이 거의 없는 게임이긴 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18번째, 각 가문마다 잘 걸리는 병, 안 걸리는 병이 있다. 몇몇 가문은 치명적으로 내려오는 질병도 있다. 이와는 모든 질병의 면역인데 가벼운 감기가 가끔 걸린다. 참고로 쿤은 얼음 속성인데 감기는 걸린다. 10가문은 웬만하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약도 거의 필요가 없다. 참고로 탑에는 암이 없다. 다만 나이가 들며 신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깥의 암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바깥이라고 표현하신 게 탑의 바깥을 말하는 듯해요. 탑에서 나이가 들어 죽으면 거의 이 케이스다. 19번째, 가끔 밤이 어느 정도 강하냐는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 그걸 작가가 정의 내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작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대화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워밸런스 컨텐츠 편에서 예상한 작가님의 의도랑 거의 동일하네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떡밥은 못 맞춰도 이런 건 맞추네요. 20번째, 사실 현재까지 선별인원 10가주보다 강한 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또 모른다. 계속 강해지고 있으니까 밤을 말하는 거예요. 21번째, 작가님이 가장 배우고 싶은 밤의 기술은 청로다. 뒤로 갈수록 설정들이 더 재밌어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진이었습니다.